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의 틱스터. 그리고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요즘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 포모라는 F4MO. 말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아, 네네. 그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또 넘어서 조모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뜨고 있다고 해요. Joy of Missing Out. 맞아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놓치는 게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이 현상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럼요. 과연 지금 미국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 상태일까? 이렇게 정보는 넘쳐나고 뭐랄까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디서 평온함과 만족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랑 같이 이 흥미진진한 문화현상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보시죠. 자, 그럼 먼저 포모, FMO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네. Fear of Missing Out. 그 줄임말인데 네. 다른 사람들은 막 뭔가 되게 멋지고 보람 있는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서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걸 뜻하죠.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부러움 정도가 아니에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야? 나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좀 더 깊은 불안감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꽤 오래된 개념이라고요? 네,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요. 2004년에 그 마케팅 전략가 댄 허먼 박사라는 분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요. 아, 2004년? 네. 그리고 같은 해에 패트릭 맥기니스라는 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잡지에 이 FOMO에 대한 글을 쓰면서 좀 확 퍼지기 시작했대요. 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잡지에도 실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딱 정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는 거죠. 와, 옥스퍼드 사전에까지. 영국의 심리학자들은 이걸 좀 다르게 정의했다면서요? 네. 그냥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아주 만연한 불안감, pervasive apprehension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뜻이겠죠. 만연한 불안감이라.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게 심리학 이론 중에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좀 설명이 가능해요. 자기결정성 이론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란 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되고 싶어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뭔가 이렇게 집단에 속하고 싶은 그런 본능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소속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는 좀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바로 포모라는 거예요. 아, 나만 빼고 다들 재밌게 지내는 거 아니야? 나만이 중요한 정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 근데 이 포모를 요즘 시대에 와서 더 심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뭘까요? 설마. 네, 바로 소셜미디어죠. 아, 역시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다들 멋지고 행복해 보여요. 막 끝내주는 휴가지 사진 올라오고 보기만 해도 막 군침 도는 음식 사진들. 맞아요. 막 성공적인 커리어 자랑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다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잘 편집되고 포장된 일종의 하이라이트 릴일 뿐인데 말이죠. 맞아요. 저도 가끔 친구들 소셜미디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와, 다들 저렇게 근사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약간 좀 현타 온다고 하죠? 네네,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당연히 내 평범하고 어쩌면 좀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막 뚝뚝 떨어지죠. 이게 또 악순환이라면서요? 맞아요.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포모를 더 쉽게 느끼게 되고요. 그럼 그 포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소셜미디어를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죠. 아, 그렇죠. 근데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남들과 비교하게 되니까 더 불행해지고 이게 정말 뮤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한데요. 이게 그냥 기분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더 심각하다고요. 그럼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정체성을 막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이 FOMO에 더 취약하다고 하고요. 아, 젊은 세대요? 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이게 불안감을 높이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만성적인 외로움이나 낮은 자존감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와,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대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하락은 뭐 당연하고요. 헐. 아니, 잠까지 못 자게 한다니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정신건강 말고 다른 영역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생산성에도 영향을 줘요.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FMO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성과도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 일 터진 거 아니야? 뭔가 중요한 거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공부나 일에 집중하기 어렵겠죠. 하긴 저도 뭔가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메신저 확인하고 싶고 뭐 새로 올라온 글 없나 괜히 들여다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다른 사람들 소식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소셜미디어 피로, 소셜미디어 패티그, 이걸 줄여서 SMF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느끼게 돼요. 소셜미디어 피로, SMF요? 네,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 사용에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서 막 피곤한데 근데 또 안 보면 뭔가 놓칠까 봐 불안하고. 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맞아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소셜미디어 피로가 포모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포모가 소셜미디어 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서로 영향을 주는군요. 네, 서로 막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는 거죠. 기술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좀 쉬려고 하면 그 사이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칠까 봐 또 걸어내주고 정말 현대사회의 복잡한 딜레마 같아요. 와, 듣다 보니까 포모가 정말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긍정적인 면은 정말 아예 없을까요? 물론 포모가 일반적으로는 불안이나 불만족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많이 연결되긴 하는데요. 아주 약간 다른 시각도 있기는 해요. 오, 그래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포모가 오히려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더 연결되고 싶어하고 새로운 경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해요. 동기부여요. 예를 들면 포모 때문에 아, 나도 저 모임 가봐야겠다. 나도 저 활동 해봐야겠다. 해서 실제로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개인의 성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할 여지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니 흥미롭긴 한데 그래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경쾌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수도 있다니 흥미롭긴 한데 그래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경쾌한 음악 브릿지. 자,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 FOMO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특히 소셜미디어가 이 FOMO를 어떻게 더 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정신건강이나 생산성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드디어 좀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그 FOMO의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 바로 JOMO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JOMO? Joy of Missing Out. 와, 이름부터 뭔가 즐거운데요. 놓치는 것의 즐거움이라니. 이게 FOMO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처럼 등장한 개념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 용어도 생각보다 꽤 일찍 나왔어요.
FOMO랑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04년에 블로거이자 기술기업가인 안일 대시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아, JOMO도 2004년이군요. 네, 이분이 일부러 어떤 컨퍼런스에 불참을 하고 집에서 아들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JOMO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거죠. 오, 놓치는 게 즐겁다. 근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뭐 친구들 약속 다 취소하고 혼자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JOMO가 단순히 사회적인 활동을 피하거나 그냥 혼자 있겠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의도적인 선택, intentional choice라는 거죠. 의도적인 선택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불안감, 즉 FOMO 때문에 막 끌려다니는 대신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거기서 평화와 만족감을 찾는 그런 태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유행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딱 귀 기울이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현재에 충실하고 being present and mindful,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 나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끊임없이 막 더 많은 걸 갈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기분인데요. 남들 신경 쓰느라 막 소모했던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한테 집중시키는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FOMO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비교. 네, 남들의 그 완벽해 보이는 소셜미디어 속 모습이랑 내 현실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스트레스, 질투심 이런 게 확 줄어들죠. 이게 정신건강에 정말 중요하고요.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남이랑 비교하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외부의 소음이나 방해 요소로부터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니까 내가 진짜 뭘 원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내면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돼요. 자기 인식, 셀프 어웨어네스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향상되죠. 그러니까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 디지털 세상의 그 홍수 속에서 잠시 빠져나오니까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나 경험에 더 깊이 집중하게 되고 이게 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 실제 사람들이랑 눈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 또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경험들이 주는 진정한 충만함, 그리고 연결감, 이런 걸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웰빙으로 이어지고요. 이야, 정말 조회모.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 좋은 조회모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스마트폰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아요. 핵심은 기술과의 단절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 맺기죠. 흔히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르잖아요. 아, 네. 디지털 디톡스. 네, 기술을 아예 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돼서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좀 실천 가능한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걸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네. 귀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첫째는요. 명확한 경계 설정하기.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메신저 확인을 완전히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외엔 보지 않는 거예요. 오! 주말에는 아예 디지털 프리데이를 정해보는 것도 좋고요. 내 소중한 휴식 시간은 내가 지켜야죠. 오, 일과 삶의 분리, 월라벨. 진짜 중요하죠. 둘째는 불필요한 알림은 과감히 끄기.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막 울리면 집중력 깨지고 불안감만 커지잖아요. 맞아요. 계속 신경 쓰이고. 네. 정말 급하거나 중요한 연락 빼고는 대부분의 FC 알림, 배너, 아이콘 배지 같은 걸 다 꺼두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앱을 열어보는 거지 앱이 나를 계속 부르게 두지 않는 거죠. 와, 저 알림 진짜 엄청 많이 오는데 이거 당장 실천해봐야겠어요. 셋째, 하루 중 방해 금지 시간 확보하기.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아요.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거나 방해 금지 모드를 딱 켜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명상을 하든 조용히 차를 마시든 책을 읽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든 뭐든 좋아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와,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넷째는 의식적으로 오프라인 활동 늘리기.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만큼 그 시간에 아날로그적인 활동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아, 네. 손으로 뭔가 만드는 취미 활동, 뭐 공원에서 운동하기, 친구나 가족과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기, 박물관이나 전시회 가기 등등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5째,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감사요? 네. 우리가 FOMO를 느끼는 건 종종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FOMO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씩 짧게 적어보는 감사 일기 같은 거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들어보니까 다 어렵지 않게 시작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저도 조모 라이프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조모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마음 챙김이나 습관, 이걸 넘어서 더 큰 사회적인 움직임이나 문화 트렌드와도 연결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모는 더 느리게, 더 단순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큰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나 성과보다는 삶의 질과 과정을 중시하는 슬로우 리빙 있죠? 네네, 슬로우 리빙.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 같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요. 아, 그러네요. 여행 트렌드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막 최대한 많은 곳을 빨리 찍고 오는 게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한 곳에 좀 오래 머물면서 그 지역을 깊이 경험하는 슬로우 트래블이 주목받는 것처럼요. 맞아요. 소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그 포모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정판, 마감 임박, 놓치면 후회 이런 문구로 막 불안감을 자극해서 충동 구매를 유도하죠. 실제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남들이 사는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빚까지 진 경험이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혹, 빚까지 진다고요? 헐, 정말 포모 마케팅의 힘이 무섭네요. 그렇죠. 하지만 조모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마케팅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좀 더 의식적인 소비, 컨셔스 컨섬션을 하려고 해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지, 나의 가치와 부합하는 소비인지 이런 걸 신중하게 따져보는 거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직장 문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조용한 퇴사, quiet quitting이라는 말이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것도 조모와 관련이 깊다고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조용한 퇴사라는 게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된 업무 시간과 역할 이상으로 막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아붓거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딱 할 일만 하겠다. 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의 포모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벗어나서 번아웃되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태도예요.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조모의 가치와 정확히 일맥상통하죠. 아, 그러네요. 그 칼 뉴포트가 말한 deep work 개념처럼 방해받지 않고 깊이 몰입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허슬 문화, 앤티 허슬 컬처, 이것도 조모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막 게으름 피우자는 게 아니라 일할 땐 제대로 집중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쉴 때는 제대로 쉬자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열심보다는 현명한 집중과 의미 있는 휴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조모, 즉 의도적인 휴식과 집중을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직원 만족도 향상이나 지속 가능한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 그리고 FOMO가 워낙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비슷한 파생어들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재밌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포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까 봐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망설이는 일종의 결정장애 같은 불안감을 뜻하고요. 아, 포보. 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모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친구들이 평소랑 다르게 SNS에 아무 소식도 안 올리면 혹시 나만 빼고 무슨 재밌는 비물 모임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궁금해 미치겠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요. 아, 모모. 현대인의 불안감이 참 다채롭네요, 정말. 그렇죠. 반면에 또 조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실천하는 유명인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꽤 있어요. 영국의 팝스타 에드 시런 아시죠? 네, 그럼요.
이분이 2015년에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1년 동안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세상을 스크린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눈으로 경험하고 싶다고요.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 미국의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로그아웃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넵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이끄는 트리셔 허시라는 분은 휴식은 저항이자 급진적인 자기 돌봄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모와 반허술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고 해요. 오, 휴식은 저항이다. 멋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들이 조모가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트로. 네, 오늘 저희는 포모와 조모라는 어쩌면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려고 하고 혹시나 나만 뒤처지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포모.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외부의 소음 대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재의 만족과 평온함을 찾으려는 태도, 조모. 결국 중요한 건 포모냐 조모냐, 뭐 둘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의 편리함은 선명하게 활용하되 거기에 막 함몰되거나 휘둘리지 않는 거죠. 스마트폰을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연결인지 의미 있는 정보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 네, 기술을 잘 다스리면서도 나의 정신건강과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막 소셜미디어를 새로 고치면서 포모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조모가 주는 해방감과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조모를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는 것, 자기 전 10분 동안 알림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 그런 작은 변화 하나가 정말 예상치 못한 큰 평온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작은 쉼표가 되었거나 혹은 나도 한번 조모를 실천해볼까 하는 새로운 다짐을 위한 작은 느낌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꾹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클레어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